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은 바로 임진왜란입니다. 많이 들어봤고 여러분도 많이 배워본 내용일 거예요. 오늘 선생님이 이렇게 카메라를 좀 멀리 두고 한번 찍어봤어요. 한서를 좀 길게 해야 돼가지고 한번 이렇게 시도를 해봤습니다. 수능특강 56페이지 하단에 왜란의 발발과 극복, 네, 모두 준비를 해볼까요? 네, 준비가 됐으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진왜란이 일어날 때 우리 지난 시간으로 돌아가 봐야 돼요. 지난 시간에 일본과의 관계, 우리 교린관계라고 얘기했었죠? 교린정책이라고 했었습니다. 교린정책은 때로는 강경하게, 때로는 회유책을 쓰면서 이제 서로 친하게 지내는 정책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회유책으로 대표적으로 삼포를 개항했다라고 했었습니다. 부산포, 제포, 연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삼포를 개항해주고 무역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가 조선이 일본에게 제한을 걸었어요. 그리고 일본은 그것이 불만을 가져가지고 삼포에서 반발이 일어나게 돼요. 그게 바로 삼포에서 일본이 일으킨 그것을 삼포왜란이라고 합니다. 삼포 지역에서 왜란이 일어나자 우리나라에서는 비변사라는 것을 설치해요. 비변사 어디서 들어봤어요? 누가 언제 폐지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흥성대원군 때 비변사를 폐지하지요. 왜냐면 세도 가문들이 비변사를 장악했기 때문에 그 폐단을 막기 위해서 비변사를 폐지를 했어요. 하지만 비변사는 애초에 세워질 때 목적은 변방지역을 수비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었어요. 변방지역이라 하면 북쪽에 여진족이 있었고 남쪽에 일본이 있었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다. 자, 이 변방지역을 수비하는데 준비하기 위해서 준비할 때 변방지역 할 때 변자를 써서 비변사를 설치를 하게 돼요. 비변사는 이때는 임시기구였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다시 일본이 을묘년에 다시 반란을 일으킵니다. 반란이라고 해야 되나요? 전쟁? 네, 일본이 다시 변을 일으키는데 그것이 바로 을묘외변이라고 합니다. 을묘외변이 일어나자 비변사가 임시기구였는데 상설기구로 바뀌게 됩니다. 자, 우리 수능특강에 없는 내용이니까 임진왜란의 발발, 이렇게 화살표 이렇게 표시한 다음에 이 내용을 필기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필기할 게 하나 더 있네요.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여러분 혹시 근현대사 배울 때 수신사라고 했던 거 기억나나요? 네, 1880년도에 뭐였지? 개화기구, 개화정책을 만들면서 수신사를 파견을 하잖아요, 일본에. 그 전에는 조선시대 때 통신사라는 사절단을 파견합니다. 통신사. 임진왜란 직전에 파견했던 통신사는 경인년에 파견했다고 해서 경인통신사라고 해요. 경인통신사 필기하자. 경인통신사를 2명을 파견합니다. 대표적으로 황윤길이라는 사람과 그리고 김성일이라는 사람을 파견해요. 왜냐하면 삼포회란이 일어나고 을묘해변이 일어나니까 저 일본이 심상치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조정에서 통신사를 파견해가지고 저들의 한번 행적을 보고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파견에 다녀온 황윤길과 김성일이 다른 말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얘기했나요? 황윤길이라는 사람은요, 이 당시에 일본을 이제 전국시대를 통일했던 사람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보고 왔는데 눈빛이 예사롭지 않다. 뭔가 눈빛이 초롱초롱하고
예사롭지 않습니다. 뭔가 우리나라를 공격할 것 같고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김성일이라는 사람은요, 도요토미 히데요시 보니까 눈이 찢어진 걸로 봐서는 약간 좀 관상이 쥐 같아요. 쥐관상이라서 겁이 많을 것 같고 함부로 우리나라를 쳐들어오지 못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이 다르죠. 이 당시에 여기에는 우리가 언제 배웠지? 두 번째 시간인가? 세 번째 시간인가? 붕당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었죠. 네, 황윤길이 서인 사람이었고 김성일이 동인 사람이었어요. 동인 사람. 그래서 여기에도 정치적으로 의견이 갈리는 거예요. 그때 당시 조정에서는 김성일의 말을 수용을 합니다. 그래서 전쟁 대비에 적극적으로 전쟁을 막으려는 전쟁을 대비하지 않아요. 그러자 이 삼포해란 의묘입변은 16세기입니다. 삼포해란은 맞습니다. 중종 때 중종식이고요. 의묘해변은 명종식입니다. 그리고 1592년이 되면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를 공격하는 임진왜란이 일어나게 돼요. 임진왜란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전쟁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명분이 필요했어요. 어떤 명분이었냐면 그거를 바로 필기할 곳이 없네. 임진왜란의 발발 빈 공간에다가 정명가도라고 써볼까요? 정명가도.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명나라를 정복하러 다시 명나라를 정복하러 갈 건데 길을 열어줄 수 있나요? 일본이 명나라를 공격하고 싶은데 길을 열어달라라는 명분으로 우리나라를 공격합니다. 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임진왜란이 일어나는데 처음에는 속수무책으로 계속 패전을 해요. 대표적인 전투가 필기하겠습니다. 수능특 한번 볼까? 자, 임진왜란의 발발, 배경 같이 보겠습니다. 조선과의 제한된 교역에 대한 일본의 불만이 있었다. 여기 밑줄 치고 뭐라고 적어야겠죠? 맞습니다. 삼포외란이 있었다. 삼포외란, 의묘해변, 비변사 같이 필기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일본의 전국시대를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대외 침략을 하고 싶었다. 그런데 이제 황윤길과 김성일을 보냈는데 김성일의 말을 수용하면서 대비를 하지 못하였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임진왜란이 일어났습니다. 2번 발발 볼게요. 왜군이 조선을 침략하였다. 여기 밑에다가 정명가도라고 적으면 되겠네요. 네. 전쟁 초기 관군의 잇따른 패배 밑줄 치고 두 가지 전투에 대해서 적어볼게요. 첫째, 동래성 전투. 그리고 둘째, 탄금대 전투라고 필기해볼까? 네, 동래성 전투는 어디냐면 부산 지역이에요. 지금도 부산에 동래라는 동네가 있어요. 동래라는 동네? 네. 자, 송상현이라는 사람이 동래성 전투에서 활약을 했으나 패배를 하였고, 탄금대 전투는 지금으로 말하면 충주 지역입니다. 충주 지역까지 와가지고 있었던 전투가 탄금대 전투입니다. 여기서 활약했던 장소는 신립이라는 장소가 있었어요. 자, 동래성 전투, 탄금대 전투에서 패배하면서 한양이 점령당해요. 며칠이 걸렸을까요? 20일 만에 점령당합니다. 한양이 20일 만에 점령을 당하게 돼요. 자, 그러자 이 과정 속에서 이 당시 왕이었던 선조는요, 피란을 가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의견이 많은데, 왕이 백성을 두고 도망갔다라는 뜻으로 이제 백성들이 그 당시에 원성을 많이 샀다고 합니다. 자, 개경을 들렸다가 결국에는 의주, 개경, 평양, 의주까지, 의주는 여기 있는 곳입니다. 선조는 의주로 피난을 갑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말 이 당시에 위기 상황이네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는 임진왜란의 영웅이 있죠? 네, 맞습니다. 이순신 장군을 중심으로 많은 장수들이 활약을 하고 의병들이 활약을 하면서 전쟁이 기세가 바뀌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임진왜란의 3대 대첩이라고 하면 한산도 대첩, 진주 대첩, 행주 대첩이 있습니다. 수능특강에 있나요? 없으면 필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 수군과 의병의 활약 옆에 임진왜란 3대 대첩이라고 필기하고 1번 한산도 대첩, 2번 진주 대첩, 3번 행주 대첩 꼭 알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산도 대첩은 누가 활약했을까요? 맞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활약을 합니다. 그리고 진주 대첩은 김시민이라는 장수가 활약을 해요. 그리고 행주 대첩은 권율이라는 사람이 장수가 활약을 합니다. 자, 꼭 기억하도록 합시다. 한산도 대첩, 진주 대첩, 행주 대첩. 선생님이 표시를 해봤어요. 이 경상도 지역에 먼저 한산도 대첩은 지금으로 말하면 통영과 거제도 사이에 있는 아래쪽에 있는 섬이에요. 지도를 선생님이 잘 못 그려가지고 이렇게 표시했어요. 이 지역입니다. 섬지역. 한산도에서 이순신이 활약을 했다. 진주는 지금도 경상도의 행정 도시 이름이에요. 진주시. 진주에서 김시민이 활약을 했다. 행주는요, 여기 한양의 약간 동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곳이 행주였다. 이곳에서 누가 활약했다? 맞습니다. 권율 장군이 활약을 했다. 자, 이렇게 전세가 이렇게 뒤바뀌게 되는 상황에 우리의 지원군이 생깁니다. 바로 명나라의 지원이 들어옵니다. 진주대첩에서 승리하고 이때쯤 무렵에 명나라가 지원을 하게 되면서 조선과 명나라의 연합 군대가 생기게 돼요. 그걸 바로 조명 연합군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전세가 다시 역전이 되면서 명나라와 일본 간에 다시 전쟁의 휴전 상황이 생겨요. 우리 이제 전쟁 그만하자 라고 얘기를 하면서 전쟁이 휴전되게 됩니다. 이렇게 전쟁이 끝나나 싶었는데 다시 일본은 우리나라를 공격해요. 그 사건을 바로 정유년에 있었다고 해서 정유년에 다시, 제자는 다시 제자거든. 우리 재발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시 발생했다. 정유재란, 다시 정유년에 다시 일으킨 난이라고 해서 정유재란이라고 합니다. 정유재란이 일어나자 대표적인 전투가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이순신 장군이 했던 명언이 있죠.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순신 장군이 대활약을 했던 명랑대첩이 있습니다. 명랑대첩이 어디서 일어났냐면 울돌목이라는 지역에서 일어나요. 여기 울돌목 할 때 울자가 울다 할 때 울자래요. 그만큼 파도가 세서 파도 소리가 사람이 우는 소리 같다고 합니다. 이 명자도요, 울명자예요. 울돌목 할 때 울자를 따가지고 명랑대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노량해전으로 통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전쟁이 마감되게 됩니다. 이순신 장군이 여기서 전사하게 되죠. 자, 수능특강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수군과 의병의 활약, 수군의 활약. 이순신이 남해 제해권을 장악하여, 중요합니다. 전라도 곡창지대에 밑줄 치고 별표 칠까요? 네, 전쟁이 오래되면 될수록 식량, 음식은 정말 중요하겠죠? 근데 그 식량이 전라도에 많이 곡창지대가 많았는데 그 곡창지대를 이순신이 지켜냈다는 것이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황해를 통해 물자를 보급하려던 왜군의 작전을 차단하였다. 이거를 이순신을 비롯해서 수군들이 활약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의병의 활약 볼게요. 의병 대표적인 인물로 곽재우라고 있습니다. 곽재우.
그리고 유정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렇게 이퀄 표시하고 유정은 사명대사라고 볼까요? 사명대사? 다른 말로 하면 사명대사라고도 합니다. 금강산 지역에서 이제 활약을 했다고 합니다. 유정. 자, 그리고 이러한 의병을 중심으로 이제 각 지에서 일어난 의병들이 자신의 익숙한 지형을 토대로 이제 왜군들을 물리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군과 의병이 대표적으로 활약을 했다. 자, 다음으로 보겠습니다. 전란의 극복, 양가로 3번 보겠습니다. 전세의 역전, 관군이 재정비를 하였고 어디에서 지원군이 도착했다고? 명나라. 명의 지원군이 왔다. 그래서 조선군하고 합쳐서 조명연합군이 되었다. 자, 화살표. 조명연합군의 반격으로 어디를 탈환했다? 중요합니다. 평양성을 탈환했다. 평양성 탈환 중요합니다. 그리고 왜군을 경상도 해안지방까지 밀어내었다. 선생님이 지금까지 설명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수능특강으로 복습하는 거예요. 그 밑에 줄. 그러자 휴전을 하였다. 왜군이 제의를 해서 휴전을 했으나 어떻게 됐다? 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정복욕이 강해가지고 이걸 결렬하고 다시 정유재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밑에 줄 보겠습니다. 정유재란은 이걸 설명 안 했네요. 1597년도에 일어납니다. 정유재란이 이제 일어나면서 왜군이 재침입을 했다. 그리고 직산전투와 명랑해전에서 왜군을 격퇴하였다. 직산전투가 나오네요. 직산전투는 지금으로 말하면 천안 지역에서 있었던 전투가 직산전투예요. 여기서도 조명연합군이 합심해서 이제 일본군을 무찔리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직산전투, 명란대처, 그리고 노량해전이 있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왜군이 철수하고 도요토미 히데요시도 사망한다. 이렇게 임진왜란, 정유재란이 끝나게 됩니다. 자, 정말 중요한 내용이고 임진왜란 이 부분은 꼼꼼하게 공부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임진왜란이 끝난 다음에 이제 각국, 명나라, 조선, 일본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가로 4번, 왜란의 영향 같이 볼까요? 먼저 우리나라 조선은요, 전쟁을 치렀으니까 당연히 인구가 감소했겠죠. 그리고 논과 밭이 전쟁을 치르면서 황폐화가 됐을 거예요. 자, 동그라미 1번 인구 감소, 동그라미 2번 농토가 황폐화되었다. 그리고 동그라미 3번 여러 문화재들이 소실되었고 약탈당하였다. 자, 하나 필기하도록 할까요? 동그라미 4번이라고 쓰고 필기하자. 어디다 적을까? 여기다 적을까? 오케이. 자, 우리 조선의 통치체제 정비 배웠을 때 군사 부분에서 맨 처음에 삼군부가 있었고 세조 시기에 어떤 군사 시스템을 만들었다 했지? 힌트. 5위 시스템이었다고 했어요. 5위. 동그라미 4번이라고 쓰고 군사제도가 5위 시스템에서 훈련도감을 설치하게 되면서 나중에 설명할게요. 5위 시스템이었는데 훈련도감을 설치를 하게 된다. 선생님 훈련도감이 뭐예요? 훈련도감이 뭐냐면 일본은요, 이 당시 전쟁을 했을 때 초반에 승승장구했잖아. 이 승승장구를 했을 때 비결이 총이었어요. 총. 포르투갈 상인으로 인해서 상인들로부터 조총을 수입을 해가지고 이 조총을 가지고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거야. 근데 수군 이순신 장군이 그것을 넘어서 활용할 수 있었던 거는 대포, 배에다가 화포를 장착해가지고 조총보다 멀리서 공격을 하면서 수군이 승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반성을 하게 됩니다. 조총이 정말 좋은 무기구나 라는 것을 인식을 하게 돼서 조총을 훈련하는 병사들이 포함되어 있는
훈련도감이라는 기구를 설치를 하게 돼요. 훈련도감 꼭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명나라는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자, 외란에 임진왜란에 참전을 하면서 많은 병사들이 죽고 그리고 명나라 안에서도 혼란이 일어나요. 임진왜란뿐만 아니라 다른 전쟁들에도 명나라가 관여를 하면서 명나라가 혼란스럽게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세계사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란 참전으로 막대한 전쟁 비용이 소모되었다. 그러면서 국력이 쇠퇴되었다라고 알아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여진족을 볼게요. 선생님 여진족은 참가도 안 했는데요? 네, 그래도 여진족에도 변화가 생겨요.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명나라가 국력이 쇠퇴해 있는 틈을 타서 여진족은 성장을 하게 됩니다. 같이 볼게요. 외란 이후 명의 쇠퇴를 틈타서 후금을 건국했다. 후금 별표. 왜 별표? 다음 시간하고 연결됩니다. 후금은 알아두도록 하겠습니다. 고이네. 후금은 알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후금이 나중에 청나라로 바뀌고 명나라가 망하고 이제 청이 중국을 지배를 하게 돼요. 자,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배울게요. 자, 일본은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같이 볼게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었다고 했죠. 그 정권이 무너지고 에도 막부 별표. 네, 밑줄 칠게요. 에도 막부. 임진왜란에 참전했던 장군이자 에도 막부를 설치한 사람이 있습니다. 필기할까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아니라 미안합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입니다. 여기까지 적을게요. 도쿠가와 이에야스. 필기하자. 도쿠가와 이에야스. 이 사람이 에도 막부를 만들게 되면서 일본에서 정권이 바뀌게 된다. 자, 조선에서 약탈한 문화재와 납치한 학자, 기술자를 통해서 성리학과 도자기가 이제 발전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임진왜란에 대해서 같이 보았어요. 선생님이 한번 선생님 방식으로 설명을 하고 수능 특강으로 같이 정리를 해보았어요. 선생님이 설명한 내용에 수능 특강에 없는 부분이 있으면 필기하도록 하고, 그리고 선생님이 설명이 빨랐으면 유튜브 들어가서 다시 이제 배속으로 보면서 필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안녕.